이웃집에서 잔치를 하면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재를 뿌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무장된 누리호 발사를 이틀 남겨둔 10월 19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종전선언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 행위를 벌일 때마다 갑자기 목소리를 키우며 내심 반가워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021년 10월 4일 일본의 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를 간판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고작 45%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언제나 그래왔듯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이었던 19일 오후 일정을 취소해가면서까지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은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이 군사 기술마저도 대한민국에게 완벽하게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뭐라도 보여주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이라는 건데요. 북한은 경제력보다 군사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돈을 덜 들이고도 상대방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북한이 한국보다 유일하게 앞선 것으로 평가받던 것이 바로 로켓을 만드는 기술,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발사체 기술과 같은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3차 시도 만에 2013년 1월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지만 북한은 그보다 약 2개월 빠른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발사체 기술이 북한보다 반박자 뒤처졌던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1991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입니다. 이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를 탑재한 추진 물체를 만들 수 없었는데요. 액체 연료는 개발 비용과 발사 비용이 비싸고 발사 시점에 맞춰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료를 미리 채워둔 후에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액체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과 적은 자본력으로도 얼마든지 장거리 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협정이 2021년 들어 30년 만에 폐기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떳떳하게 고체 연료를 탑재한 발사체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잃게 된 셈인데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액체 연료 발사체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2021년 10월 21일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오르게 될 그 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진짜 이유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하며 저렴한 방법으로 우주 개척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인 고체 연료를 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내일 오후 4시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11년 7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 1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탄생한 누리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 뜨거운 불꽃을 뿜어낼 예정입니다. 북한 군사정권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은 이제 언덧 한반도를 넘어 지구 밖 우주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